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CXMT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CXMT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FT가 있고 CXMT에 대한 그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CXMT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훼손이 있을지도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CXMT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좀 기술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CXMT가 중국 당국이 밀고 있는 유일한 디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디램 기업이니까 SK하이닉스, 삼성하고도 이제 연관이 깊다는 거는 이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는데 FT가 무엇에 주목했냐면 상장했을 때 공모가 매우 놀랐죠. 근데 올랐던 공모가를 기준했을 때 PER이 무려 1,600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PER이 1,600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일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고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CXMT가 엄청난 고평가 속에서 상장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자금을 빨아들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커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CXMT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미미한 존재였다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 4위의 디램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디램의 시장 점유율만 보면 삼성전자 1등, 그다음 하이닉스가 2등, 마이크론이 3등인데 이 세 기업이 한 9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CXMT가 한 5%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CXMT의 맨 끝에 있는 분홍색의 어떤 시장 점유율인데 빨간색입니다. 이 시장 점유율을 말미암아서 결국 CXMT를 무시할 수 없게 됐고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자 입장에서도 CXMT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하거나 CXMT가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의 제재를 갖다 뚫어내는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맥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CXMT가 지난 10년간 누적의 그 적자를 계속 기록했다가 상장을 앞두고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이제 누적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CXMT가 이제 회사를 문 닫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 결국 중국 당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 경쟁력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했다.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CXMT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CXMT가 상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또 많은 투자은행들이 리포트도 낼 테고 관련된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올 텐데 먼저 시장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나요? 예, 그 CXMT가 상장하자마자 냈던 리포트, 그러니까 그 중국 당국이 아니고 이제 외부에 있는 리포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노무라지권 리포트를 냈습니다. 노무라지권 리포트를 냈는데 노무라지권이 주당 목표가를 116 위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거는 IPO 목표가 대비 1200% 상승한 것이고 이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0년간 적자를 계속 기록했던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흑자로 반전했는데 이 한 분기의 흑자를 갖고 이렇게 목표가보다 1000% 넘게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맞느냐? 그냥 고평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만 보더라도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가 좀 환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죠. 이것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팬덤이 이제 마케팅인데 CXMT는 스페이스X보다 더 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평가가 되니까 스페이스X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장사의 공모가보다 밑에 하회하는 것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CXMT 역시 이렇게 PER이 1000배가 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제 그 평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CXMT가 실질적으로 위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CXMT가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 기업에게는 결국 CXMT가 이번에 모은 이제 IPO를 통해서 모은 자금을 갖고 추가로 팹을 건설했을 때 CXMT가 추가로 팹을 건설했을 때 분석으로는 이제 마이크론 수준의 어떤 웨이퍼를 갖다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장의 디램에서 초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기폭이 되는데 하지만 저희 코너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XMT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실제로 기술 경쟁력이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CXMT가 18나노에서 16나노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자체적 기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줘서 삼성전자 임원을 매수해서 기술을 빼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이제 실형을 갖다가 내렸죠. 이런 어떤 무능력한 CXMT가 과연 기존에 있는 메모리 3사의 기술력 갖다가
위협할 정도로 갖고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천재적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CXMT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메모리 공정이 디램만 보다 한 800개 정도 공정인데 조목조목 곳곳에서 미국이 압박을 해서 들어올 수 없는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부품들과 장비가 없는데 CXMT가 독자적으로 이제 공정을 갖다 개발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CXMT 때문에 주가 폭락한 것은 과민 반응이고 오히려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장 조사업체 세미애널리시스가 CXMT의 월간 신규 웨이퍼 생산 능력이 올해 말에 35만 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 마이크론의 38만 5천 장이 근접하는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보니까 이 기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굉장히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 쪽은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HBM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실 CXMT가 지금 뭔가를 내놓기는 좀 어렵다. 결국은 디램조차도 CXMT가 돈을 빼서 뇌물을 줘서 불법으로 기술 탈취한 것으로 이제 16난을 했는데 HBM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CXMT나 중국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주가가 떨어진 것은 과민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XMT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